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덕트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트라는 건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우송하는 긴 관을 덕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덕트 설치 기준 주요 원칙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덕트 재질 이런 부분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고요. 덕트의 접속에서는 특히나 별표가 있는 부분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조금 읽으면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덕트를 이렇게 접속할 때는 30도가 바람직하다. 앞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건, 접속하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30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역시나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피하는 게 좋고, 접속할 때는 30에서 60도가 권장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림도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제어 속도 나왔다, 그죠? 외부식 후드에서요.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후드 입구까지 포집해서 가는, 그죠? 흡인하기 위한 속도를 제어 속도다라고 했고요. 반송 속도가 나왔습니다. 반송 속도라 함은 덕트를 통하여 이동하는 유해 물질이 덕트 내에서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동하기 위한 최소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제어 속도로 후드까지 포집했다, 그죠? 흡인했죠. 이게 덕트를 퇴적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반송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어 속도 암기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그 아니죠. 안전보건공단 안에 있는 기술 지침, 코샤 가이드 내용인데요. 2019년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반송 속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나 가스나 연기다, 그죠? 반송 속도는 5에서 10m/s가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퓨움이다, 그죠? 아연, 산화, 알루미늄, 용접 퓨움 등은 10에서 12.5가 되겠습니다. 자, 5에서 10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12.5입니다. 12.5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15다, 그죠? 미세하고 가벼운 분진, 여기부터 잘 나옵니다. 미세한 면분진이나 미세한 목분진, 종이분진 같은 미세하며 가벼운 분진은 12.5에서 15m/s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분진이나 분말입니다. 미세하고 가벼운 다음에 건조한 나왔다, 그죠? 미세하고 가볍진 않지만 물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고무나 면분진, 가죽, 동물 털 분진은 15에서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산업 분진이다, 그죠? 그라인더 분진, 일반적인 금속 분말 분진, 자, 모직물, 실리카, 주물, 성면 분진 등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17.5에서 20이다 해놨습니다. 건조한 분진은 15에서 20인데요. 일반 산업 분진은 17.5에서 20이고요. 무거운 분진입니다. 젖은 톱밥, 입자가 혼입된 금속, 샌드블라스트, 주철 보링 분진, 납 분진, 이렇게 무거운 분진은 20에서 22.5입니다. 그죠? 아까 20에서 끝나서 22.5고요. 무거운 데다가 물기까지 들어있는 습한 분진입니다. 시멘트죠. 습한 시멘트 분진, 작은 칩이 혼입된 납, 성면 덩어리, 그죠? 이런 건 22.5m/s 이상이어야 된다.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그죠? 그래서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조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압력 손실 계산하는 걸 앞에서 우리가 후드 배웠죠. 지금은 덕트지만 이거 후드를 떼놓고 덕트를 떼놓고 이렇게 하면 또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좀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후드나 덕트나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는 압력 손실을 이렇게 계산하고 다른 값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 손실 델타 P는 FH다, 그죠? 앞에서 요거는 압력 손실 계수 또는 유입 손실 계수다라고 했죠? 곱하기 VP. 그죠? VP라는 건, 우리 동압, 속도압이었죠, 그죠?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했잖아요. 이 FH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CE의 제곱분의 1-1, 그죠? CE는 유입 개수였죠. 곱하기 VP는 또 어떻게 계산하죠?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요거는 앞에서 했었죠. 자, 예, 요거 공식은, 예, 우리가, 자, 잠시만 제가 헷갈리네요. 앞에서 이거 하고 왔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할게요. 자, FH는 CE의 제곱분의 1-1, 그죠? 압력 손실 개수 또는 유입 손실 개수는 유입 개수의 제곱분의 1-1, 요거 따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속도압 VP 했죠, 그죠? 2G분의 R V제곱이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압력 손실 델타 P는 FH 곱하기 VP입니다.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압이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요 문제 한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의 속도압이 주어졌다, 그죠? 후드의 압력 손실이 주어졌습니다. 요건 델타 P가 주어진 거네요. 이때 유입 개수는 얼마입니까? CE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압력 손실 개수 델타 P는 자, FH 곱하기 VP인데요. 결국 요거는 CE의 제곱분의 1-1이죠. 곱하기 VP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유입 개수를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요. 요거를 남겨주고 요거를 넘기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CE의 제곱분의 1-1은 VP분의 델타 P가 된다, 그죠? 자, 요걸 넘겨주면은요, 뒤에서 더하기 1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분자 분모를 반대로 바꿔줄게요. CE의 제곱은 하면 요것도 반대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죠? 요거는 다시 말하면 1이라는 건 분자 분모 동일한 거죠. VP분의 VP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거는 VP분의 델타 P 플러스 VP, 그죠? 분모를 통일해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 제곱분의 1을 분자 분모 바꾸니까 C 제곱 됐고요. 이것도 분자 분모 바꿔주면 델타 P 플러스 VP분의 VP가 되겠죠, 그죠? 이제 값을 대입하면 되죠. 제곱을 떼면 여기 루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어졌잖아요. VP는 35. 압력 손실 15다. 그죠? 35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C가 나오겠죠? C는 단위가 없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전부 다 간단하게 대입하면 끝이 나는 문제다. 그죠? 자, 요거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공기 온도가 50도신 덕트의 유속이 4m/s인데요. 이를 표준 공기로 보정해라. 자, 표준 공기인 이라고 할게요. 표준 공기 덕트 유속이 4m/s일 때 이를 50도씨로 보정한 유속을 계산하라 라고 하고요. 다음 표준 공기에서 밀도는 1.2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볼게요. 밀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죠? 밀도는 어떻게 됐죠? 반비례합니다. 그죠? 밀도는 내려가야 된다 했죠, 그죠? 밀도가 감소되려면 높은 온도가 위로 가야 됩니까? 아래로 가야 됩니까? 높은 온도가 밑으로 가야지 값이 감소된다.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밀도를 보정할게요. 현재 21도씨에서 밀도 1.2를요 50도씨로 바꿔주자, 그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밀도가 내려가려면 50도씨 높은 온도는 밑으로 가라, 그죠? 자, 1.1 대 기준 온도, 예, 21입니다.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밀도는 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속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유속을 계산하려니까 지금 밀도만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예 계산할 수 있는 공식 요게 있죠. VP는 2G분의 R V제곱이다. 그죠? 일단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9.8분의 자, 밀도 보정했죠? 1.0923 곱하기 V제곱.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예, 요거 뭐냐면요. 이렇죠. 동압이라는 건 움직일 때의 압력이잖아요. 온도가 바뀌어져도 같은 현재의 덕트 내를 흘러가면 동압은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21도씨에서의 동압을 계산한 겁니다. 2 곱하기 9.8분의 21도씨에서 밀도는 1.2죠. 그리고 그때 속도가 4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동압을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는 예, 요거는 21도씨에서의 동압이었고요. 50도씨에서 유속을 계산할게요. 동압은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VP는 2G분의 RV 제곱을
V로 고쳐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앞에서 몇 번 고쳤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밀도는 이제 50도씨로 보정했는 밀도다. 그죠? 1.0923분의 2 곱하기 9.8 곱하기 같은 관내 덕트 내를 흘러가니까 동압은 21도씨하고 동일하죠. 그죠? 계산했는 동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4.19 m/s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응용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본 문제 충분히 풀어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덕트의 압력 손실. 그죠? 앞에 거는 많이 풀었고, 이제는 후드의 압력 손실은 했고요. 덕트에서의 압력 손실. 후드는 요 빨아들인 입구죠. 여기서 압력 손실이었고, 이제는 흘러가는 관 덕트에서의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압력 손실 델타 P는 F 곱하기, 역시나 F는 압력 손실 개수가 됩니다. VP다. 그죠? VP는 동압이 됩니다. 근데 덕트에서 압력 손실 개수는요, 람다 곱하기 D분의 L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후드에서 압력 손실 개수 FH는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그죠? 이게 후드다, 덕트다를 구분하시기보다는요, 유익 개수가 주어졌을 때 압력 손실 개수는 CE의 제곱분의 1-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마찰 개수와 직경과 덕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압력 손실 개수. 자, 이게 덕트의 직경과 길이니까요. 덕트에서 압력 손실 개수가 되겠죠. 덕트에서 압력 손실 개수는 관마찰 개수 곱하기 직경분의 길이다. 그죠? 람다 곱하기 D분의 L이다. 요거 달라졌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VP는 동일하죠? 2G분의 RV 제곱이 되고요. 자, 압력 손실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네, 요 두 개만 조금 신경 써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각형 직관에서 장변이 0.3이고 단변이 0.2입니다. 상당 직경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상당 직경, 등가 직경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상당 직경, 등가 직경이 무엇이다 라는 설명은 앞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상당 직경은 장방형이죠. 아까 직사각형 같은 장방형 관과 동일한 원형관의 직경이에요. 그러니까 폭과 길이가 나와 있는 각관이죠. 장방형 관을 직경이 나와 있는 원형관으로 환산한 직경을 등가 직경이다 라고 합니다. 등가 직경 D는 A 플러스 B분의 가로 플러스 세로분의 2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 직경 어떻게 계산했죠? A 플러스 B 가로 플러스 세로분의 2AB, 그죠?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변이 0.3, 단변 0.2분의 2 곱하기 0.3 곱하기 0.2 요거 하시면 지금 각형의 직관을 원형관으로 바꿨을 때 직경이 계산되겠습니다. 미터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다, 그죠? 요거는 유속이 얼마입니까? 아까 풀었던 거와 같은 문제죠. 자, 유속을 물었기 때문에요. VP를 V로, 그죠?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밀도 R이 있죠. R이 지금은 원래 우리가 15도씨 일기압에서 공기의 밀도가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온도, 압력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공식 앞에 예식을 이렇게 변형했다면 넣어서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요거 전부 다 그냥 대입하는 문제니까요. 그죠? 보시고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0도 곡간의 공유 반경이 2.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공유 반경이 2.0이고요. 압력 손실 계수는 0.27이 되겠습니다. 속도압이 15mm H2일 때 덕트 내의 유속을 계산하라. 결국은 V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다. 그죠? 속도압 VP가 주어졌고 V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니까요. 우리가 아는 공식 VP는 뭐죠? 2G분의 R V제곱이다. 그죠? 1분의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RV제곱은 VP 2G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V제곱은 하면 R로 나눠주면 되죠? VP 2G다. 그죠? 제곱을 없애면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R은 지금 얼마죠? 루트. 공기 밀도 1.2가 주어졌고요. 속도압이 15 주어졌죠? 2 곱하기 G는 9.8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하고 나면요. V는 몇 미터, V의 단위 미터 퍼 세크죠. 지금 주어졌는 공률 반경이 2.0이다. 압력 손실 계수 0.27이다. 무관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다 앞에서 풀었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 그냥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원형 덕트의 직경이 D가 주어졌다. 그죠? 0.173m이다 주어졌고요. 길이는 L이죠. 그죠? 15m입니다. 속도압 VP다. 그죠? 20mm H2O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관마찰 계수죠. 람다가 0.016입니다. 자, 이때 덕트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델타 P는요. 자,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잖아요. 근데 압력 손실 계수가 지금 D와 L과 람다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람다 곱하기 D분의 L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죠? 곱하기 VP. 그래서 주어진 값이 뭔지에 따라서 압력 손실 계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CE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압력 손실 계수 FH는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자, 이게 주어졌을 때는 요 식에 대입하고 자, 그다음에 람다와 D와 L이 주어지면 이게 압력 손실 계수가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람다는 0.01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경 D는 0.173이 되고요. 길이 L은 15m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속도압은 20이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압력 손실 단위 미리미리 H2O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73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직경이 150이다. D가 150mm인 덕트 내 정압이다. 나왔습니다. 그죠? 정압 SPH가 마이너스 64.5다라고 나왔고요. 전압이죠. TP잖아요.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31.5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덕트 내 공기의 속도 V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압과 정압이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거 TP죠. 전체 압력은 뭐다? SPH, 정압 플러스 움직이는 동압이다. 되겠죠. 그죠? 여기서 동압을 계산할 수 있겠죠. VP 동압은 TP, 전체 압력에서 SPH, 정압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TP가 마이너스 31.5죠. 빼기 정압이다. 그죠? 마이너스 64.5 하시면 된다. 그죠? 계산하면 33mm H2O가 동압이 계산되었죠. 자, 그럼 이제 동압의 공식, VP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V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G분의 R V제곱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속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분의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RV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되죠. 그죠? V제곱은 하면 R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R분의 VP 2G가 되고요. 제곱을 없으면 뒤에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때 VP는요.
얼마였죠? 우리가 33이다 계산했잖아요. 속도압 33 계산했고요.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이고요. 그 다음에 R은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면 21도시에서 그죠? 값 1.2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곡간의 연결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새우등 곡간은 이렇게 새우등이 이렇게 꺾여졌잖아요. 이런 곡간을 새우등 곡간이다라고 합니다. 새우의 등껍질처럼 생긴 거죠. 자, 이때 새우등 곡간의 직경이 15cm보다 이하다. 그죠? 작을 때는요. 요 직경이 좁을 때를 말합니다. 새우등은 3개 이상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경이 15cm보다 커요. 이때 새우등은 5개 이상을 써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써야 된다. 그죠? 언제일 때? 직경이 15cm보다 클 때고요. 하나, 둘, 3개를 써야 된다. 그죠? 어떨 때? 직경이 좁을 때다.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후드가 곡간 덕트로 연결될 때 덕트 직경의 4에서 6배 구간 되는 지점에서 속도압을 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간으로 연결이 될 때는요. 곡간은 꺾어진 이런 둥근 그죠? 간이잖아요. 덕트 직경의 요게 직경이잖아요. 그죠? 4에서 6배 되는 지점에서 속도압을 측정한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간일 때 압력 손실을 계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압력 손실은요. 델타 P는 뭐였습니까?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였죠. 근데 이 압력 손실 계수 두 가지였다. 그죠? 자, CE가 주어질 때 뭐였죠?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덕트에서요. 관마찰 계수하고 직경하고 길이가 주어지면 압력 손실 계수는 람다 곱하기 D분의 L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곡간일 때입니다. 자, 역시나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는 동일해요. 요거는 입실로는 압력 손실 계수를 뜻합니다. 근데 곡간일 때는 곱하기 90도분의 현재 곡간의 각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는 동일한데 곡간일 때는 90도분의 각도 해주자. 요것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제 7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0도 곡간이에요. 반경비가 2.0일 때 압력 손실 계수는 0.27입니다. 압력 손실 계수가 지금 주어진 게 0.27이다 주어졌고요. 속도압 VP가 14다 주어졌습니다. 곡간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그죠?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곡간일 때 뭐 해주자? 90도분의 각도를 해주자. 그리고 곱하기 VP는 동일하다. 그죠? 압력 손실 계수는 기호만 다 다르지 똑같은 압력 손실 계수입니다. 그죠? 자, 현재 압력 손실 계수 0.27이다. 주어졌고요. 90도분의 현재 곡간의 각도도 90도죠. 그래서 똑같이 90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속도압은 14다. 요거 계산하시면 3.78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한번 볼게요. 반경비가 2.0인 90도 원형 곡간의 속도압은 20이었습니다. 압력 손실 계수가 0.27입니다. 그죠? 이 곡간의 곡간을 65도로 변경한다면 압력 손실 얼마가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자, 압력 손실은 뭐죠?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인데요. 곡간일 때는 요 뒤에 뭐를 곱해주자 그랬죠? 90도분의 곡간의 각도를 해준다. 요것만 추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현재 압력 손실 계수는 0.27이에요. 곱하기 90도분의 이 90도이던 걸 몇 도로 변경했다? 65도로 변경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속도압은 20으로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만 기억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류관이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면요. 자, 이렇게 중간에 다른 관이 합류되는 거예요. 이때는 기본 압력 손실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 합류되는 압력 손실이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는 게 압력 손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요거 한번 볼게요. 합류관, 두 관이 합쳐질 때 합류관의 압력 손실 델타 P는
델타 P1 첫 번째 관의 압력 손실이다. 그죠? 델타 P2 요 델타 P1이 원래 주관의 압력 손실이고요. 델타 P2는 이렇게 분지관 요 압력 손실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압력 손실을 어떻게 계산했죠?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였잖아요. 그래서 델타 P1은 주관의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주관의 VP 속도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지관의 압력 손실, 요거 잘못되었네요. 그죠? 요거 곱하기죠.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곱하기니까요. 자, 그래서 분지관의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분지관의 속도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압력 손실에 대한 기본 공식은 뭐다?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 속도합입니다. 근데 이게 관이 여러 개 합류될 때는 각각의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합 있는 걸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확대관의 압력 손실입니다. 확대관이다라는 건요, 가다가 관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좁던 관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확대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압력 손실은요, 델타 P는 뭐였습니까?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였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해 보세요. 관이 이렇게 좁던 게 넓어지죠. 그죠? 넓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요 VP1은 뭐냐면 확대 전에 여기를 흘러가던 속도압이 VP1이 됩니다. 그죠? 넓어졌잖아요. 속도압이 달라지겠죠? 이 넓은 관 확대 후에 관을 흘러가는 속도압이 VP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력 손실의 공식 V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대관일 때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압인데요. 첫 번째 확대 전의 속도압에서 확대 후의 속도압을 빼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 따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에 대한 기본 공식은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다. 근데 확대관일 때는 첫 번째 확대 전에서 확대 후에 속도압을 빼주는 게 속도압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관의 정압이죠.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요. 일단 자주 나오는 게 먼저 암기되고 요거 암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혼돈되니까요. 자, 근데 일단 설명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대 측의 정압 SP2는 자, SP1이죠. 요건 확대 전의 정압이에요. 확대되기 전의 정압 플러스 1-입실론. 그죠? 요거는 압력 손실 개수입니다. 그죠? 곱하기 VP-VP2.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확대 전의 속도압이었죠. 확대 후의 속도압이다. 그죠? 그래서 확대 측의 정압 SP2는 확대 전의 정압 SP1 플러스 하시고요. 뭐다? 1- 압력 손실 개수에다가 곱하기 VP1-VP2를 해줘야 된다. 이건 자꾸 보시면서 암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압 회복 개수 R이 있습니다. 정압 회복 개수 R은 1- 압력 손실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압을 회복하는 양이요. SP2-SP1입니다. 확대되니까 정압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정압 회복량은 자, 확대 후의 정압 마이너스 확대 전의 정압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확대 전의 속도압 마이너스 확대 후의 속도압에서 압력 손실을 빼주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식은요. 위에 게 충분히 공부되시고 요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한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각이 10도인 원형 확대관에서 입구 직관의 정압이죠. 그죠? 요거는 SP1이 되겠다. 그죠? 속도압 VP1이 되겠죠? 자, 확대된 출구 직관의 속도압이니까요. 요거는 VP2가 되겠다. 그죠? 확대 측의 정압, 다시 말하면 SP2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앞에서 SP2는 금방 제가 요거는 충분히 공부되고 하십시오 했던 공식인데요. SP1 플러스 어떻게 계산했죠? 1- 압력 손실 개수, 그죠? 곱하기 VP1- VP2
2다. 그죠? 요거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SP1이 마이너스 15죠. 플러스 하시고요. 자, 1 마이너스 압력 손실 개수 주어졌잖아요. 0.28이죠. 곱하기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속도합 35입니다. 마이너스. 자, 두 번째 속도합 25죠. 요거 그냥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공식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풀어버리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요. 요거 마지막 문제, 그죠? 위에 게 다 계산 잘 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예제 풀어볼게요. 주간의 45도로 분지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간 입구와 분지관의 속도압이 동일해요. VP는 20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압력 손실 개수, 그죠? 압력 손실 개수 첫 번째 게 0.2고요. 두 번째 압력 손실 개수는 두 번째 게 0.28입니다. 이때 합류에 의한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그죠? 두 관이 합류되었잖아요. 그때 압력 손실은 첫 번째 관의 압력 손실 플러스 두 번째 관의 압력 손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압력 손실의 기본은 뭐였죠?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동압이잖아요. VP1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압력 손실 개수 두 번째 거 곱하기 VP2를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압력 손실 개수 0.2잖아요. 이때 동압은 동일해요. 그죠? 20 플러스 두 번째 압력 손실 개수 0.28이잖아요. 동압은 20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덕트 주간에 45도로 분지관이 이렇게 45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주간과 분지관의 반송 속도 V죠, 그죠? 18m/s 이고요. 주간의 압력 손실 개수죠. 압력 손실 개수 첫 번째 거라고 할게요. 0.2입니다. 분지관의 압력 손실 개수 두 번째 거는 0.28입니다. 주간과 분지관의 합류에 의한 압력 손실은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볼게요. 합류에 의한 압력 손실은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주간 압력 손실 더하기 두 번째 분지관 압력 손실을 더해주면 된다. 그죠? 근데 주간의 압력 손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압력 손실 개수 주간, 그죠? 곱하기 VP 주간 하시면 되죠. 자, 분지관의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개수 분지관 곱하기 VP 분지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 손실 개수 주간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자, 어디 갔죠? 요거네요. 그죠? 0.2죠. 곱하기 VP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반송 속도만 줬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VP의 공식은 뭐였는지 떠올려야겠죠? VP는 뭐였습니까? VP는 2G분의 R V제곱이다. 그죠? 자, 여기에서 또 VP를 계산해야죠. 2 곱하기 9.8분의 R은 1.2다. 그죠? 주어졌죠? 자, V가 여기 있죠? 18의 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자, VP가 19.84다 계산이 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VP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0.2 곱하기, 19.84다. 그죠? 19.84 하시고요. 더하기 분지관이다. 그죠? 분지관의 압력 손실 개수 0.28 곱하기, VP 동일하죠? 19.84, 그죠?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9.52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 덕트까지 공부할게요. 자, 이렇게 후드와 덕트, 그죠? 자, 우리 송풍량 계산하고 압력 손실 계산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송풍기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암기해야 될 공식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